미국 기자 이사도라가 한국 문화를 우연히 접하면서 편견을 깨고 한국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발견해 가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어 선진국의 기준을 대표하고 있어요. 미국 CNN 방송국 국제부 특파원. 미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취재 내용을 공유하자 문화평론가들, 정책 위반자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도라 하틀리예요. 저는 CNN 인터내셔널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 직업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에 대해 배우는 일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인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어요. 저한테는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영화, 음악, 문화가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저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뉴욕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그 카페는 창이 크고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창가 쪽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아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옆 테이블에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그룹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곧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보는 척하면서 살짝 귀를 기울였고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자랄 때 제가 알던 학생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공부했거든요. 한국어를 듣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몸을 돌렸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들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밝은 눈에 머리가 짧은 한 여학생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혹시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보셨어요? 진짜 엄청나요. 안경을 쓴 키 큰 남학생도 바로 말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기술력도 엄청 발전했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 문화가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해왔는데 여기 뉴욕의 젊은이들이 제가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저는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는 인기가 많은가요? 당연하죠. 여학생이 활기차게 말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해요. 노래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춤도 멋지고 스타일도 엄청 멋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다른 한 학생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감동적이고 웃기고 또 엄청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는지 놀라웠어요. 기자인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와, 저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학생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꼭 해보세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쩌면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도 미국 못지않게 흥미롭고 강력한 힘이 있구나 싶었어요. 카페를 나와 밝은 햇살 속으로 걸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새롭고 뜻밖의 발견을 한 것 같았어요. 이건 더 깊이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왜 한국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지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더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어요. CNN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빨리 나누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동료 세바스찬 그린이
자기 책상에 앉아 뭔가 열심히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세바스찬은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기사를 오랫동안 써온 선배 기자였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의견을 늘 존중했어요. 세바스찬, 요즘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많아졌는지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그의 책상에 기대서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다들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얘기만 하더라고요. 세바스찬은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아, 이사도라. 그냥 잠깐의 유행일 뿐이에요. 세바스찬은 차분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니까요.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엄청 인기였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중국 휴대폰이랑 전자기기에 열광했던 때도요. 한국의 인기도 결국엔 사그라질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세바스찬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엔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직접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세바스찬은 살짝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알아봐요. 뭔가 알게 되면 저한테도 얘기해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빠져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바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드라마를 검색했어요. 재밌어 보이는 드라마를 하나 골라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장면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했고 감정도 풍부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등장인물들도 실제 사람처럼 매력적이라 빠져들었어요. 정신없이 계속 보게 되었죠. 궁금증이 더 생긴 저는 다음으로 K-팝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BTS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어요. 보자마자 왜 그들이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활기찼으며 춤도 너무 멋지고 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발을 까딱이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 알고 싶어서 저는 한국 음식에도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집 근처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알록달록하고 먹음직스러운 한 그릇이 나왔는데 밥 위에 채소와 소고기, 매콤한 소스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찾아봤고 집에서 직접 한국 요리에도 도전해봤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될수록 점점 더 재밌고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어요. 왜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푹 빠지는지요. 한국 문화는 활기차고 매력이 넘쳤어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였죠. 이제 저는 세바스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직은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저를 설레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놀랍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주변에서도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인지 자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CNN,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던 중 한국 문화에 대해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구 제시카가 저한테 한국 화장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크림이나 마스크팩 같은 제품을 보여주면서 피부에 정말 좋다고 계속 칭찬했어요. 이사돌아, 너도 이거 꼭 써봐야 해요. 내가 써본 화장품 중에서 최고야. 라고 제시카가 열정적으로 권했어요. 또 다른 친구인 마이크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나 보였어요. 그는 특히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마이크도 흥분해서 저에게 한국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특히 K-팝에 푹 빠졌는데 저에게 계속 뮤직비디오와 노래들을 추천해줬어요.
글을 보면 정말로 한국 문화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 문화가 미국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던 CNN 동료 세바스찬을 제 아파트로 초대해서 함께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세바스찬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바스찬은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이사도라 정말 괜찮을까요? 별로일 것 같은데. 저를 믿고 딱 두 편만 봐요. 재미없으면 그만 봐도 좋아요. 저는 웃으면서 그를 설득했어요. 결국 세바스찬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팝콘과 간식을 준비해서 소파에 편하게 앉았어요. 저는 가장 인기 있다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를 골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드라마를 틀자마자 세바스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했고 캐릭터들도 매력적이었거든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그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두 편이 끝났을 때 세바스찬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세바스찬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제가 발견한 특별한 무언가를 그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문화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긴 특별한 현상이었죠. 그 후 세바스찬과 저는 CNN에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세바스찬이 저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사도라,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닿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 궁금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한국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였던 20세기 초반 한국 사람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 시대를 살아간 한국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리고 1950년대에 일어난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쟁은 나라를 완전히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고 도시와 마을들을 파괴했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전쟁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바꿔놓았을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변신했어요. 새로운 도시들을 세우고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수록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 감탄하게 됐어요. 단순히 한국의 문화나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와 노력에 진짜 힘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는 CNN 사무실에서 다시 세바스찬을 만났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책상 앞에서 뭔가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세바스찬, 저는 책 한 권을 들고 신이 나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요즘 한국 역사에 대해 좀 읽어봤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아세요? 세바스찬은 고개를 들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얘기해줘요. 그는 커피를 옆으로 치우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시기,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겼던 일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폐허가 된 전쟁 후의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세바스찬은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야 왜 지금의 성취가 그렇게 더 인상적인지 알겠네요. 세바스찬의 이런 반응을 들으니 제가 중요한 걸 알아내고 공유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건 단지 문화나 즐길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성공에는 깊고 아픈 역사와 그걸 이겨낸 힘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더 알고 싶었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발견한 건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한국 역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었는지 꼭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점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문화는 단지 재미있고 매력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정말 강력했어요. 가장 먼저 제 관심을 끈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품들로 유명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도 삼성 휴대폰이나 LG TV, 현대 자동차 같은 한국 브랜드 제품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만든 건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거의 모든 전자제품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TV, 자동차 같은 물건들 중에 한국 제품이 정말 많았죠. 이 작은 나라의 기업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이렇게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조선 산업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회사들은 아주 빠르고 높은 품질과 혁신성으로 유명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배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배들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하고 멋지다고 느꼈어요. 알아볼수록 저는 한국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놀랐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은 감염자 추적 시스템, 신속한 검사,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으로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 위기를 놀라운 기술력과 공동체 의식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갔어요.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크게 투자했고, 한국의 도시들은 점점 더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감탄했어요. 저는 새로 알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세바스찬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저는 CNN 사무실에서 세바스찬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뉴스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세바스찬, 저는 흥분하며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았어요. 저 요즘 한국이 어떻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서까지 앞서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세바스찬이 흥미롭게 저를 바라봤어요. 좀 더 얘기해줘요.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가 배운 한국의 성취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치,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훌륭한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바스찬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어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세바스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냈다는 건 몰랐어요.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알 것 같아요. 세바스찬의 반응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어요. 제가 배우고 전달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단지 인기 있는 문화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의 성취는 정말 깊은 역사와 노력, 공동체 정신과 혁신의 결과였던 거죠. 며칠 후 세바스찬은 한국의 성취를 주제로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도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졌어요. 저 자신도 제가 가진 생각과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인기 있는 문화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한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컸어요. 몇 달 동안 한국에 대해 읽고 공부한 끝에 저는 드디어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책에서 읽었던 한국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에 첫 발을 내딛자 모든 게 밝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부했던 한국이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제가 처음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호텔을 찾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친절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직접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역사적인 궁궐과 현대적인 박물관에도 갔어요. 옛날 궁궐도 정말 멋졌고 한국의 현대적인 박물관들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현대적인 전시물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해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에는 K-팝 콘서트에도 가봤어요. 팬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들 따라 부르고 춤추고 다채로운 야광봉을 흔들며 하나가 되어 즐거워했어요. 행복과 하나됨으로 가득한 거대한 파티 같았어요. 그제서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걸 저는 빨리 세바스찬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CNN 본사로 돌아왔을 때 세바스찬이 뉴스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세바스찬, 한국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신나서 말하며 책상 앞에 섰어요. 세바스찬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펜을 내려놓았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줘요 하고 그가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한국 문화를 생생히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세바스찬도 점점 흥미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지네요. 저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세바스찬도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를 격려했어요. 직접 가보시면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바스찬과 저는 이후로 CNN에서 한국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달라진 시각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성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오후 리포트를 마친 세바스찬이 저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사도라, 당신 덕분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문화적 유행을 넘어 한국이 진정한 성공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특별한 나라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고 전 세계가 함께 들어볼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